자, 크롬 브라우저를 여러분 컴퓨터에서 열어서 보시면 먼저 픽사베이 사이트로 이동을 해 주시고요. 이 픽사베이에서 사진을 무료로, 동영상을 무료로 가지고 오는 방법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회원가입 안 하셔도 되고요. 검색어만 쓰시면 다양한 그림과 영상을 가지고 오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다양한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사진, 일러스트, 벡터, 비디오 등의 카테고리를 보실 수가 있고요. 중간에 검색어를 도시라고 예를 들어서 쓰겠습니다. 자, 도시라고 쓰시고 이 오른쪽에 카테고리를 다시 여러분이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도시라는 이미지 검색을 합니다. 엔터. 자, 그러면 이 검색된 자료 중에 스폰서 이미지라고 한 이 부분은 유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외한 이 아래쪽에 있는 이미지를 가져오실 때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대체로 프레젠테이션은 가로가 긴 그 방향이 가로가 긴 그림이죠. 그 프레젠테이션이기 때문에 슬라이드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상단에서 방향을 가로로 된 그림을 기준으로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크기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280에 720 또는 이런 사이즈를 지정을 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크기의 그림들로 조절이 되고 서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색상도 여러분이 진행하는 프레젠테이션의 그 색상의 분위기에 맞게 선택을 한다고 하면 색상 하나를 선택을 하고 이동을 했을 때 이 사진 중에서 내가 선택한 색상의 분위기에 그림으로만 필터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그림 찾기가 수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림을 하나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하나 선택을 했을 때 이 위에 있는 건 태그예요. 그래서 이 태그를 기준으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이와 유사한 그림들을 또 찾으실 수가 있겠고요. 이 그림을 가지고 올 때 이 그림에서 직접 우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도 되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무료 다운로드 밑에 이 부분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출처를 안 밝혀도 된다. 간혹 보면은요, 상업적 용도로 사용을 가능하다 밑에 출처를 밝혀야 되는 그림도 영상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픽사베이는요, 대체로 이런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출처 밝히지 않는 그림들이 많습니다. 자, 무료 다운로드를 눌러보시게 되면요. 이 이미지의 그 원본 크기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대체로 이제 선택되어 있는 옵션 버튼이 눌러져 있는 게 기본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크기가 크면 해상도는 선명하지만 그만큼 용량이 무거워지기 때문에요. 이 부분도 잘 보시고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1280의 그 그림 크기를 1280에 1080이 16대 9 비율이 되는데요. 약간 좀 비율이 맞지 않지만 그래도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용량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1920에 1275 사이즈로 받으시는 게 가장 무난하실 것 같고요. 이거는 업로드된 여러분의 사진 검색된 그림이나 영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기본값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다운로드를 눌렀을 때 자, 이런 메시지가 나오면은요,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안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로봇이 아닙니다에 체크를 하시고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 브라우저를 이렇게 다른 이름을 저장할 수 있게끔 창이 뜨게 작업을 해놨는데요. 혹시 이 창이 뜨지 않고 저장이 완료되시는 분은 기본 위치가 다운로드 폴더가 됩니다. 다운로드 폴더에 가면 지금 저장한 그림을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창이 나오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로 저장하고자 하시려면 크롬 브라우저의 경우는요. 이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 설정 버튼이라고 해서 점 3개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누르시고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고급이라는 카테고리 밑에 보시게 되면 다운로드가 있는데요. 이 다운로드를 선택을 하시면 오른쪽에 기본 다운로드 위치가 다운로드라는 폴더예요. 그래서 이건 그대로 두시되 이 스위치를 켜두시게 되면 저처럼 어디로 저장을 할 건가 대화 상자가 뜨게 됩니다. 스위치를 켜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라는 이름의 동영상을 찾겠습니다. 자, 도시라고 쓰시고 자, 이 옆에 사진을 눌러서 비디오를 눌러봅니다. 자, 그러면 역시 동영상도요. 이 상단의 스폰서 비디오를 제외한 아래쪽에 있는 영상들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같은 방법으로 뭐 효과 또는 카테고리 또 해상도 등을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는데요. 스케일은 하실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HD 정도, 1080 정도의 크기, 해상도를 지원하는 영상이면 충분히 프레젠테이션 하시는데 예, 화질도 좋고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하나를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을 선택을 하고요. 자, 이 영상의 경우에 여러분 표지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요. 하나, 두 개 정도 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영상을 다운받으실 때도 자, 오른쪽에 예, 그 범주, 저작권 범위를 꼭 살펴보시고요. 무료 다운로드 하실 때 자, 이런 해상도 지금 2560으로 되어 있죠. 자, 굳이 이걸로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용량 보시면 엄청 크죠. 1280에서 1920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내용이 발표 자료가 굉장히 많고 영상을 많이 사용을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요. 이런 영상을 적당히 1280에 720 정도만 사용하셔도 충분하리라 봅니다. 1280에 720으로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운로드 눌렀을 때요. 자, 이렇게 로봇이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안 나올 수도 있죠. 자, 이렇게 원하는 위치로 여러분이 이 창을 보시고 위치를 정하시고 또 파일 이름을 쓰셔서 mp4로 동영상도 저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찾아서 필요한 자료들을 보관을 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자, 그리고 또 공유마당이라는 사이트를 가서 보시면은요. 자, 이 공유마당은 이미 저작권 처리가 다 돼서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가져올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의외로 사진이나 영상이 여러분들이 딱 필요한 자료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의 경우는 저는 글꼴을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굉장히 글꼴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글꼴, 안심 글꼴 서비스, 자, 이 부분을 눌러보시게 되면 그 글꼴 종류들, 이 글꼴들은 여러분들이 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글꼴들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사용하는 글꼴들 경우에는 네이버 나눔체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 범주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글꼴 사용은 이 공유마당에 오셔서 여기에서 선택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뭐 김해 가야채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자, 김해 가야채 볼드 그리고 이건 일반 채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클릭을 해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다운로드 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자, 이 다운로드 위치에 글꼴이 지금 다운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고 저장을 합니다. 이 저장된 글꼴들은 대체로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을 풀고 그리고 설치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글꼴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지만 자, 그럼 이 아래쪽에 이렇게 그 다운받은 글꼴이 보이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분들은 내 컴퓨터에 가셔서 다운로드 폴더로 가시면 자, 예를 들면 다운로드 폴더, 자, 이렇게 내 컴퓨터나 탐색기를 열어 보실 때,
자, 이 왼쪽에 보시게 되면 다운로드 폴더에 가면 자, 이런 식으로 다운로드한 글꼴, 폰트체가 보이게 됩니다. 자,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하거나 또는 이 창 안에서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압축된 걸 풀어야 된다는 의미를 설명을 드리는데요. 자, 이 글꼴 압축된 것을 풀기 위해서 더블 클릭하고 이 상단의 압축 풀기, 자, 이 압축 풀기는 윈집인데, 자, 이게 더블 클릭했을 때 이런 모습이 아닌 RGB라는 또는 뭐 다른 반디집과 같은 압축 프로그램이 연결되어 있다면 그 프로그램이 열릴 텐데요. 상관없이 압축 풀기라는 메뉴를 찾아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갔을 때 이 압축이 어디에 풀리는가 위치를 확인하신 다음에 압축 풀기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료가 그 폰트가 풀리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풀린 압축 여기 풀린 이 글꼴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이 글꼴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봅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 글꼴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 왼쪽 상단에 설치라고 있는데요. 자, 이 설치를 누르실 때 폰트가 볼드체가 두 가지 오픈 타입이라는 게 있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트루 타입이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같은 글꼴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설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문서 작성에서는요, 트루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요. 트루 타입 폰트로 더블 클릭을 해서 자, 그리고 설치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 바로 프레젠테이션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필요한 글꼴들을 다운받아 놓으시는 것이 나중에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매체 볼드를 하나 받아 보셨는데요. 다른 것도 여러분들이 보셔서 설치를 미리 하는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대체로 지금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을 풀어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점, 압축을 풀고 설치를 하셔야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프레젠테이션에서 글꼴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요, 컴퓨터를 껐다 켜시는 것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설치라는 작업은요, 바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설치가 완전히 다 끝난 것들은 껐다 켜셔야만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자, 이렇게 공유마당에서는 영상이나 그림도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도시라고 검색을 했을 때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이미지, 영상 다 되는데요. 저는 글꼴을 좀 추천을 해서 여기에서 글꼴을 좀 다운받아 놓으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무료 글꼴이라고 해서 네이버에서 무료 글꼴 검색을 하신 다음에 폰트 정보 더보기를 눌러서 여기에서 글꼴을 받으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 글꼴이 마음에 들어서 다운받으실 때 반드시 이 폰트 저작 안내 그리고 사용 범위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판단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공유마당에서 글꼴을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소리죠. 음악이죠. 오디오하고 관련해서 이 음악이 좀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라는 사이트로 들어가셔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무료 음악이라 하더라도 어떤 거는 저작권을 표시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무료 음악이 있고요. 음향, 효과음이죠. 자, 이런 것들을 다운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무료 음악의 경우도 장르별로 또 분위기별로 다양한 형태의 필터링으로 음악을 다운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 재생 버튼을 눌러서 네, 음악을 먼저 들어보신 다음에 마음에 들면 자, 다운로드를 해서 자, 그 위치에 여러분의 위치에다 보관을 해 두시는 거. 자, 음향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음향 효과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사람 목소리가 궁금하다 그러면 검색어를 써서도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없네요. 이거는 그러면 해라고 해볼까요?
영어로 검색을 해볼게요. 좀 아무래도 한글보다는 영어 검색이 조금 더. 자, 그러면 이런 소리도 역시 한번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이 다운로드를 해서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디오를 유튜브 오디오 라이브러리 외에 또 가져올 수 있는 사이트로는 bensound.com이라는 사이트, 요즘 그 유튜브에 그 배경음악으로 많이 사용하는 음원들이 보통 bensound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bensound.com 사이트도 여러분이 즐겨찾기 해서 사용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벤사운드에 가서 보시게 되면요. 지금 여기 아래쪽에 이 재생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음악을 먼저 들어보시고 다운로드 하시는데요. 이제 찾다 보면은요, 이제 매수 또는 이제 구입이라는 버튼이 있는 것들은 무료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지 않은 것들을 여러분이 필터링해서 찾아서 음악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실 때, 그 효과음이라든가 음원이 음악을 오디오를 사용하실 때 굉장히 저작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실 때 이런 사이트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가 사이트를 좀 몇 개 소개를 좀 드렸는데요. 시간 관계상 나머지 사이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하시면서 스마트폰에 자료를 가지고 올 때, 이 USB 유선을 연결해서 가지고 오시는 방법, USB 선을 스마트폰과 컴퓨터와 연결을 하신 후에 바로 창이 팝업되기도 하는데요. 이 탐색기 내 컴퓨터를 열었을 때 이 좌측에 보시게 되면 여기 왼쪽에 자, 여러분의 스마트폰 이 모델명이 보이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자,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 아무 화면도 안 나왔다라는 거는요. 여러분 스마트폰이 잠겨져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폰을 잠금 해제를 하시게 되면 자, 이렇게 오른쪽에 폰이 뜨는데요. 이 폰을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있는 자료들이 폴더 형태로 탐색기 형태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의 경우는 보통 DCIM이라는 폴더에 그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사진을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보통은 복사해서 원하는 위치에 여러분이 원하는 폴더가 있다면 그 위치로 붙여넣기를 하는 방법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처음 낯서신 분들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실 거고요. 이 방법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USB 선을 컴퓨터에 연결하신 후에 이 탐색기나 또는 내 컴퓨터를 열어서 여러분 스마트폰의 이름이 뜨는지를 확인하시고 뜨긴 뜨는데 오른쪽에 폰이 열리지 않는다는 거, 나타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 폰이 잠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이 폰을 열면 갤러리의 사진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여러분이 저장된 자료를 폴더 형태로 보실 수가 있는데 갤러리의 사진은 보통 DCIM이라는 폴더에서 찾으시면 된다. 그리고 카메라를 열어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직접 찍은 사진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을 선택을 해서 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제일 안전한 방법 설명드립니다. 여러 개의 그림을 선택을 하실 때는 컨트롤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복사하신 후에 원하는 위치, 여러분이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그 위치로 가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누르셔서 붙여넣기를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